네, 안녕하세요. 업무적 글쓰기가 고민인 당신을 위해 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 발표를 맡은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 이상이 되었고요. 이 분야에서 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들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커뮤니티에 공헌했다는 활동에 감사의 표시로 이제 2009년부터 매년 어워드를 수상을 하고 있고 현재도 관련해서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과 별개로 저는 테크니컬 라이터로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이제 올해로 3년, 이제 4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현재는 네이버 TCN 카페 운영진으로도 활동하면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TCN 미드업 등 여러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을 마련하고 앞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세션은 사실 앞에 혹은 이제 다른 세션들에서 주로 테크니컬 라이팅을 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다룰 내용은 전체적으로 문서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앞으로 테크니컬 라이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업무적인 문서화를 다뤄야 될지, 업무적으로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초심자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무적으로 문서화를 한다라고 하실 때 사실 많이 힘들다, 힘겹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을 저는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뭘까요? 한자로 쓰면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에 빠르게 시작하거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요즘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서 다소 어설프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은 무리를 해서라도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품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품 자체가 단가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로 출시가 되곤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기술 부채가 쌓이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풀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을 하고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이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때 마주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문서화 부채, 지식 부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화 부채를 갚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문서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제가 일하는 개발자 분야에서는 이것을 이제 마우스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약간의 자조적인 그런 느낌이 섞인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의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뭐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 일상 업무라던가 다른 모든 분야의 모든 직군의 업무들이 다 이런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죠. 말로 알잘딱깔새라고 하면서 대충 뭐 이야기하면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뭐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면 참 좋겠죠. 문서화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안 그래도 채용하기 어렵다고 요즘 아우성인데 애써 채용한 사람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바로 정글에다가 던져 놓으면 회사에 오래 있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업무 인수인계상의 부채일 뿐만이 아니라 온보딩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군에 상관없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도를 높여서 회사 내 자산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나 문서화를 빠짐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당면 과제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화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갚기 어려운 부채이기도 하죠. 이 갚기 어려운 부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상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 세션을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응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제로 GitHub의 예제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GitHub에서 보면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GitHub 리포지터리 웹사이트의 첫 화면을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리드미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프로젝트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등등 프로젝트를 사용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집대성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보기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지식에 대해서 이제 기본 배경 지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쉽게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리드미를 보고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사원들에게 미션을 던지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미션이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을 했는데 어떤 임원과 영업사원 한 명이 단 둘이서 탑승을 했고 엘리베이터가 한 3분 정도만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 3분 안에 임원을 구워 삼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든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일즈를 해내는 스킬을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상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미 리드미가 잘 갖추어져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리드미를 보고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어떻게 프로모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알고 여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리드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코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랑 마찬가지로 업무상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여서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비문학 글쓰기, 문학 글쓰기와는 다른 거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과 어떤 정확성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이런 비문학 글쓰기를 무리하지 않고 초점에 맞추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업무적으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day's Coffee라는 어떤 커피 브랜드가 테일윈드라는 회사 안에서 임직원 전용 디지털 주문 서비스 앱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앱을 사용할 바리스타, 고객, 그리고 앱이 실행되는 태블릿 PC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앱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문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라면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 제품이나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뭔가에 대해서 문서를 쓸 때 아니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늪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앞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독자가 누군지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예제에서 나타나 있는 상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카테고리의 사용자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음료를 주문하시는 손님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스타님들, 세 번째 현장 엔지니어로 A, B, C로 코드를 부여해서 각각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이나 이 문서를 보고 어떤 기능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열거한 독자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서 할 법한 일, 이 문서를 보고서 얻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이 무엇일지를 단순히 열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이 앱과 서비스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앱을 설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앱에 로그인하고 이제 바로 주문하는 경우, 모아서 주문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음료를 주문이 다 됐을 때 주문이 처리가 다 됐을 때 어떻게 통지를 받고 수령하게 될지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의 기호나 프로필에 대한 설정, 그리고 공지사항 확인이나, 그리고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이런 일들을 앱을 가지고서 커피를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열거만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장 초기 설치 단계에서부터 꽤 많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앱을 시장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곳에다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고 하면 크게 설명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트라넷용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해보게 된다면 실제 이런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관련 실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충분한 설명과 가이드가 되지 않는다면 앱을 출시를 해놓고도 낮은 이용률과 낮은 KPI 때문에 고전을 하시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열거를 해봤지만 앱 설치가 초반 도입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주문을 할 때에는 이제 이렇게 내부 시스템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사내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S사나 E사나 I사 같은 그런 일반 카페 브랜드에서 커피 주문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리스타 분들이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커피 재고가 최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커피를 최고의 품질로 유지를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딜리버리가 될 수 있도록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나름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목적에 맞추어서 앱의 동작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무인 주문 앱 서비스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가이드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야지 사용자들의 불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바리스타나 엔지니어 분들은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구체화를 해볼 수 있을지, 무엇을 연습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나 독자가 할 법한 일들을 열거를 해본다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이 작업들을 수행을 해보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혹은 각자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쉽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요리책에 주로 비유를 하는데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요리책을 보고 혹은 요리 레시피를 보고서 요리를 할 때
요리책에는 분명 한큰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리에 대한 어떤 감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 한큰술이 작은 숟가락으로 한큰술인 것인지 큰 숟가락으로 한큰술인 것인지 뭐 밀리그램이나 그램수로는 몇 그램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맛의 어떤 요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너무 음식이 짜게 되거나 너무 달게 되거나 하는 등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워크어라운드를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요약된, 열거된 어떤 표를 만들어서 계획을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신다면 고객 지원 부서로 들어오는 상당수의 문의를 크게 줄이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점을 수집을 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나 요구사항을 보고서 고객들이 겪을 만한 어려움을 상상을 해보는 것을 수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애자일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경우에는 MVP라고 하죠. 최소한의 어떤 가용 가능한 그런 제품을 선출시한다라는 것에 그런 기조를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임프레임 안에 모두 담지 못했던 미진한 기능이라던가 알려진 문제점에 대한 것도 이곳에 같이 반영을 해두는 것이 문의사항 인입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단 접근을 통해서 목차를 구성을 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목차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누구를 위한 가이드인지 정의를 해두고 시작을 하면 이 가이드를 특별한 준비 없이도 읽을 수 있는 가이드인지 아니면 선수 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읽을 수 있는 가이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가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조작법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1차원적인 내용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제품이나 어떤 업무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실증에 기반해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익한 가이드를 만드는데 훨씬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 일을 하다 보면, 사용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문제 해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객들의 피드백으로부터 추가해야 될 내용을 역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하는, 진화하는 어떤 문서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로 든 것은 사용자 가이드를 가지고 예로 든 것인데요. 사용자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복자 분석, 행위 분석, 그리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3단 접근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문서든 대부분의 문서, 블로그 글 혹은 다양한 업무 매뉴얼 등에 두루 적용할 수 있고 범용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부상을 해서 조금씩 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업무를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라면 이런 부분들을 업무의 내용을, 목적을, 그리고 목표나 구성원들이 알아야 될 세부 사항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는 것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이때 문서를 단순히 그저 많이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본능적으로 뭐 예외는 있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의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문서나 긴 텍스트를 읽는 것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서의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작정 생각나는 대로 문서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 많은 내용의 문서들을 모두가 다 읽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꼭 필요한 문서만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문학 글쓰기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문서와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하단에 이메일 주소와 제 홈페이지 주소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